얘들아, 혹시 복습하고 싶으면 복습해.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3,3 다이메틸 2 뷰타놀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너네는 뭐부터 그렸어? 뭐부터 이제 그려야 이거를 쉽게 그릴 수 있을까? 뷰테인을 먼저 그려요. 옳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뷰테인을 먼저 그리면 좋겠죠? 그리고 뷰탄 2 뷰탄올이니까 1, 2, 2번에 아이고 2번에 OH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3번에 메틸기가 2개가 있대요. 그러면 3번에 메틸기 2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탈수 반응 메커니즘 우선 산촉매 쓸 테니까, 그쵸? 산촉매 뭐 황산 써도 되고 선생님 간단하게 H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이탈기가 될 수 있도록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저 산촉매에 H 플러스를 붙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탈수 반응이니까 알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E2랑 E1 중에 뭐라고? E1이라고 했죠? 그러면 E1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먼저 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탈기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2차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보여야지. 이 2차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과연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틸기 하나가 이동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뭐 1,2 메틸 시프트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자리 옮김 반응이라고 써도 다 맞아요. 네. 그럼 일어나면 자, 이렇게 되나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여기 플러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뭐냐면 H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 너네가 만약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H 표시를 다 해줘. 여기 H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 H가 지금 있어. H가 있는 상황에서 메틸기가 옮겨왔으면 여기는 이제 다리가 4개가 됐잖아. 그럼 오히려 부족해진 게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쵸? 자, 그런 다음에 탈수 반응이니까 누군가가 이제 떼어가야겠죠? 약한 이제 친액체. 뭐가 있을까? 물? 그래. 단순하게 그냥 물 주로 하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카보케타이온의 이 알파, 이걸로 표시해줘야 되지. 이 알파 탄소의 옆에 있는 베타 탄소. 보니까 이 베타 탄소 2개 다 똑같아 보인다,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요거만 생각해줘도 되겠죠? 네. 그럼 얘를 그리고 이중결합 만들어주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H 생략하고 그릴게요. 네,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경우가 하나 더 있죠. 오! 좋아. 하나 더 있어요. 어디 깨요? 빨간색 H. 그렇지. 자, 우리가 선생님 딱 설명하려고 했는데 선수 쳤네. 지금 내가 얘하고만 비교해서 그렇지 여기에도 보면 H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뗄 수도 있어. 얘를 떼고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더하기 D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개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알켄이 더 메이저하게 만들어질까요? 오른쪽. 그렇지. 왜? 더 치환 많이 됐으니까. 짜이체프 규칙에 의해서. 자,
메이저 화합물에 보통 선생님이 명명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구나. 내지 말아야겠다. 그치만 굳이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명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요렇게가 가장 긴 사슬이죠. 지금 작용기가 알켄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 얘는 뷰텐이구나. 뷰텐인데 2번, 3번 하든 상관없어. 없네. 그러면 2, 3 2,3 다이 메틸 아이고 뷰트 2ENE 하면 되겠죠. 그럼 명명 이번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 이제 그치? 알코올 명명 이런 거. 그렇지. 알코올이랑 알데하이드와 케톤만 나오는 거지. 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 했겠고요. 다음은 여기까지 했어? 대박. 진짜 많이 했네. 자, 그래서 알코올의 산화 반응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선생님이 끝났구나. 아, 페놀도 했어? 네. 오케이. 자, 알코올의 산화 반응은 환원 반응의 거꾸로라고 생각하고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킬 때와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킬 때가 다를 거야.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중간에 요 알데하이드를 거치고, 그쵸? 그리고 카복시산이 되는 거고, 2차 알코올은 왜 없어? 안 했어요. 헐. 그리고 2차 알코올을 건너뛰고. 그러네. 선생님 생각했나 봐. 자, 2차 알코올은 뭐가 될까요? 자, 2차 알코올은 케톤이 되는데 우리 2차 알코올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C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야 2차가 되죠? 자, 얘를 산화시키려면 아까 전에 소개했던 이런 약한 PCC나 PDC 같은 크롬 산화물로는 안 되고요. 강한 게 필요합니다. 강한 거. 네. 자, 여기 보이시면 요 OH에 요 H, 그래서 요 H와 H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 지난번에 했으니까 복습해보면 여기 탄소가 뭐가, 이 탄소의 산화수는 뭘까요? 얘는 지금 0이 산소한테 하나 뺏겼고 수소한테 하나 받았고 그럼 무슨 상태? 0인 거죠. 알킬기 두 개랑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얘는 산소 두 개한테 뺏긴 상태.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아, 산화수가 증가했다. 산화됐다. 그렇죠? 전자를 뺏긴 거죠. 선생님 교재를 보니까 그 KMNO4 말고 과아이오디네인이 나오던데 이것도 그냥 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과하지. 과망간산 칼륨. 그냥 산화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산화제를 뭘 쓰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떤 형태가 어떻게 산화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산화 단계 또는 화단 단계에서 메커니즘은 선생님이 해주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좀 더 나갔어. 페놀 했어요? 여기까지. 오. 자, 페놀에서 해야 되는 얘기는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딱 할 만큼 했네. 자, 페놀 첫 번째. 우선 pKa가 10이다. 보통 알코올의 pKa가 얼만데? 16에서 19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알코올이라면 그 알코올에서 H 플러스가 빠져나간 다음에 만들어진 알콕사이드 이온이 그 음전하가 어딘가 퍼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페놀 같은 경우에는 벤젠 고리에 음전하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이온이
짝염기의 음이온이 안정화될 수, 화학적으로 조금 더 스테이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EAS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그치, 우리 NO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디액티베이팅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의 음전화, 이 벤젠고리의 음전화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이온이, 짝염기가 음이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음전화를 잘 퍼뜨릴 수 있느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강력한 EWG가 유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산성도를 비교하자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시험엔 나오지 않겠지만 알고 있으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퀴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퀴논. 자, 교재 이거 선생님이 그려주기가 조금 곤란해서 305쪽에 있던데. 페놀의 산화 퀴논. 자, 퀴논은 뭐냐면 페놀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내가 산화시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산화되면 CO 이중결합이 생기는 걸 기억하면 돼. CO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겨. 두 개가 생겨, 두 개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안쪽이 내가 이 벤젠을 이렇게 유지하면 돼? 안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중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해서 결합이 5개가 되거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요렇게 돼야 돼요. 그쵸? 용재야, 필기해야 돼, 여기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퀴논을 만들면 이 퀴논은, 자, 얘 이름은 퀴논이고요. 이 퀴논은 쉽게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마일드한 조건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OH가 2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얘를 페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얘 이름은 하이드로 퀴논이거든요. 그러니까 퀴논에 히드록시기가 이렇게 2개 붙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쉽게 산화와 자, 다시 여기서 이 화살표가 CO 카보닐이 지금 OH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되는 거 환원인 거 쉽게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퀴논과 하이드로 퀴논의 구조를 마일드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예시가 이그젠플이 바로 유비퀴논과 유비퀴놀이죠. 이 유비퀴놀이 하이드로퀴논인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선생님 그려줄 수가 없어서.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중간에 육각형 고리가 있는 305쪽. 아무도 없구나. 나중에 봐봐. 봐. 보면 돼. 그래서 얘가 어떤 게 환원된 형태인지를 알면 돼. 어떤 게 환원된 형태야? 알겠어. 유비퀴논이 산화된 상태고 유비퀴놀이 환원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보조 효소 Q에서 코엔자임 Q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얘는 미토콘드리아 들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서 우리가 코엔자임 Q10 영양제를 너희가 40대가 되면 꼭 먹어야 됩니다. 네. 노화 방지를 위해서요. 드시고 있어요. 네, 선생님 먹고 있어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유비퀴놀은요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산화되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는 비싸고요. 얘 위주로 먹으면 얘는 좀 싼 거죠. 근데 우리가 화학 평형을 배웠잖아. 어쨌든 반응물이 많으면 생성물도 많아질 거니까 그런 의미로 유비퀴놀이라도 잘 챙겨 모라. 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팝니다, 여러분.
구입하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서로 가요. 이제 에테르라고 하면 앞으로 입 딱 거시기에. 자, 이서로 가겠습니다. 이서. 근데 에테르가 옛날 용어예요. 그렇지. 왜 에테르가 알고 있어? 네, 이서. 앞으로 에테르라고 부르면은 마이크 켰지? 자, 이서는 또 그러네. 자, 이서는 이거죠. 사실 이서를 약간 이렇게 구분형으로 그리는 게 조금 더 화학적으로는 맞지. 왜냐면 일자로 그리면 뭔가 직선형 구조인 것 같지만 사실 얘는 물처럼 산소가 비공유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sp3 혼성이에요. 맞죠? 이렇게 굽어서 그리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는 또 뭘 배울 거냐면 에폭사이드도 잠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서 단원이 굉장히 또 사이즈가 넓은데 선생님은 좀 최대한 축약해서 기본 개념만 가르쳐줄 예정이고, 만약에 교과서에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없으면은 뭐 직접 물어보러 와도 되겠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럼 근데 전에 했던 것도 그러면 교과서에 없는데 수업에서만 했던 건 안 해도 돼요? 교과서에 없는데 수업에서 했던 거? 그건 해야지. 반대구나. 교과서에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마 없을걸? 그래? 왜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데 메커니즘이 안 나와 있길래 그려준 게 있겠지. 근데 그건 해야지. 그건. 그런 거 말고는 없을걸? 그러니까. 아마 추가로 선생님이 한 건 없을 거야. 다 확인했어. 자, 그러면 우리 명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질은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자, 우리 이제 아이유팽명이랑 관용명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명명법에 대한 그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아이유팽 명명 또는 관용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할 것 같아. 그치? 둘 중에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관용명부터 할게요. 이서는 관용명이 더 쉽거든요. 자, 얘는 일단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가운데 이제 O가 있는 걸로 봐서 알킬기 사이에 O가 있는 걸로 봐서 있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관용명으로 할 때 알킬, 알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띄어쓰기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거는 명백하지. 그럼 이 앞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에틸기가 두 개 있으니까 그렇지. 다이에틸 있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유팽명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 둘 중에 더 긴 거를 몸체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에페인이지. 그럼 얘는 에페인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얘가 치원기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산소를 끼고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예전에 그 메톡사이드 이온 같은 거, 메탄올에서 H 떼면 메톡사이드 이온 같이 했던 것처럼 얘도 에톡사이드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여기 원래 얘만 있었다면 CH3CH2OH였는데 H가 빠져나오면 얘를 에톡사이드 이온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알콕사이드 이온 중에 에톡사이드 이온. 그래서 얘도 에톡시까지 끌고 와요. 그래서 에톡시 에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아이유팽명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좀 연습을 할게요. 자, 얘를 해볼까요? 자, 우선 얘를 이서로 해볼게요. 그 관용명으로 해볼게요. 관용명이라고 써줄까? 관용명. 자, 관용명 띄어쓰기 들어간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 앞에 다이에틸 에서라고 한 것처럼 얘도 구분을 지은 다음에 이 산소를 기준으로 구분을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띄어쓰기 에터, 이터, 있어. 아이씨. 있어라고 해주면 나도 사실 세상에 어렸을 때는 에테르라고 했거든요. 대학 때 와서 있어라고 한 거지. 그래서 계속 에테르가 입에 물어요. 자, 그럼 얘를 나눠보자. 어떻게 나누냐면 이 산소를 기준으로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름이 뭐겠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에틸이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에틸로 읽으면 돼. 그럼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읽으면 돼? 클로로.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클로로프로필인데 여기서 또 CL이 지금은 마지막 가장 멀어져 있는 탄소에 붙어 있지만 가장 산소와 이걸로 해줘야지. 가장 산소와 붙어 있는 이 탄소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알킬기를 읽을 때도 숫자가 있어야 돼. 민중아. 그치? 자, 그럼 민중이가 한번 해봐. 여기서부터 탄소가 1, 2, 3이겠니? 아니면은 멀어진 것부터 1, 2, 3이겠니? 탄소에 번호를 붙일 때. 2%. 아, 그러니까 지금 잘 봐. 지금 선생님이 관용명으로 이 위에 있는 에테르를 있어를 읽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다이에틸 있어라고 읽은 것처럼 이 산소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알킬기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산소를 기준으로 양 옆에 알킬기를 읽을 때 왼쪽은 그냥 에틸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오른쪽은 클로로프로필이라고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이 클로로가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는지를 읽어줘야 돼. 왜냐면 이 클로린이 첫 번째, 두 번째 말해버렸네.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 붙는 게 결정됐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작용기와 가까운 탄소가 1번이에요. 자, 이거는 규칙에 이미 그전에도 나왔던 규칙에 우리 알코올에 탄소 번호 붙일 때도 그랬죠? 그래서 얘가 1번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클로로 프로필 띄어쓰기 에필 띄어쓰기 있어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얘가 C고 얘가 E니까요. C를 더 앞에 썼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있어가 명명이 조금 어렵죠. C랑 C가 똑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C랑 C가 똑같이 있으면? 클로로프로필로 봤는데 클로로에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클로로까지 똑같으니까 에틸. P와 E를 구분할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용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관용명은 긴 거가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긴 게 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무슨 취급한다? 에톡시 취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를 에톡시, 즉 치환기 취급을 하려고 봤는데 여기는 치환기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그렇지. 이 클로로도 붙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데에다가 치환기 번호를 먼저 붙이는지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알파벳.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복잡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한 번 더 쓸게요. 자, 관용명으로 할 때 다시 할게. 아이고, 에라이. 오케이, 그냥 할게요. 자, 일단 가장 긴 게 얘야. 프로페인이야.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치환기를 에톡시라고 하기로 했고 얘는 우리가 클로로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두 치환기의 알파벳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맞지? 우리 치환기는 알파벳 순서로 하기로 했지? C가 먼저야, E가 먼저야? C가 먼저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돼요, 이번엔. 오지지. 오진된다. 어머, 나쁜 표현이에요. 정말 어렵지? 자,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1클로로
에톡시 프로페인 해주면 되죠. 오케이. 네, 너무 어렵죠? 네, 여러분 이해해요. 선생님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입서를 명명할 일은 내가 작정하고 명명법 문제를 내야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없어요. 그쵸? 보통 입서는 간단하게 뒤에 티를 있더 아니면은 자, 요거는 어떻게 명명하면 좋을까요? 에틸 메틸. 그렇지. 지금 에틸기가 있고 메틸기가 있는데 알파벳 순서로 하면 오히려 에틸기가 먼저 띄어쓰기 있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유팽명으로는 긴 사슬, 에테인이 길죠. 그리고 메톡시를 치환기 취급. 그러면 메톡시, 에세인, 진짜 복잡하지 않은 이상 사실 얘도 이 위에 표현을 많이 쓰겠죠. 근데 만약에 사슬이 진짜 길어, 프로페인 정도가 아니라 되게 길고 여러 가지 치환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아이유팽명을 쓰겠죠. 자, 그럼 몇 가지 끝나지 않았어요. 네. 더 재밌는 케이스가 많아요. 흥미진진.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보세요. 얘는 이제 가지가 달려버린 거지. 보자면 이 가운데 산소를 기준으로 CC, 알틸기 결합 있으니까 얘는 있어야, 그쵸?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지가 달려버렸어.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있어 명명이 어렵죠. 아이유팽. 그쵸? 그래서 아이유팽명만 조금 가능할 거야. 그럼 우리 아이유팽명으로 하려면은 얘를 무슨 취급? 메톡시. 그렇지. 메톡시로 치환기 취급을 하면 되죠. 번호는 얘 치환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가장 작은 숫자가 오도록. 그래서 이 메톡시 5개니까 펜테인 해주면 됩니다. 이거 책에도 명명이 있어요. 왜 책에서 안 보이지? 아니야, 맨 앞에 알코올과 같이 있어요. 아마 에폭사이드도 같이.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케이스. 벤젠, 우리 또 벤젠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벤젠. 자, 벤젠 같은 경우는 관용명이 생명이라고 했지. 여기서 관용명은 뭘까? 여기서 관용명은 CH3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벤젠에 CH3 붙은 걸 뭐라고 하지? 톨루엔. 톨루엔을 역사적으로 아무튼 유기화학자들이 용매로 굉장히 많이 써온 물질이기 때문에 톨루엔이 무조건 그거야. 모체 단어가 돼. 그럼 여기서 톨루엔에 뭐가 붙어 있어? 에톡시. 그래, 톨루엔에 에톡시가 붙어 있어. 어디 붙어 있어? 파라. 이치환이니까 우리 올소 메타 파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파라에, 아니면 P라고 해도 되고요. 둘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보통 P를 많이 하죠. 에톡시 톨루엔 해주면 됩니다. 재밌다. 이거 좀 쉽다, 그치? 여러분이 익숙해서 그래요.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하고. 근데 저것도 1 에톡시 4 메틸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디? 예를 들어 저 벤젠 할 때도 1, 2, 3, 4.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을 듯.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애도 있답니다. 여기 보니까 있어가 2개가 있는 거네. 그럼 이거는
있어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있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치환기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긴 사슬 찾아. 여기 있죠. 에테인. 에테인에 메톡시가 두 개가 있네요. 다이에 1하고 2. 거꾸로 2하고 1 하도 똑같죠? 그러니까 1,2 다이 메톡시 에테인. 얘도 이제 아이유팽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P 에톡시 툴루에는 그러니까 이게 관용명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유팽명 일단 관용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 구분이 의미가 없어. 그냥 명명하기만 해. 해내기만 해. 아 뭘로 하든 상관없어. 해내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있어 단원에서 사실 있어만 할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이거 짝 추가 아주 조금 에폭사이드 할 거거든요. 에폭사이드. 네. 에폭사이드 명명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사실 O에 C, H, H, C, H, H 이거죠? 두 개 똑같은 거죠? 되게 귀엽게 왼쪽처럼 그리지만 사실은 H2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에폭사이드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명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많아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옥시레인이에요. 옥시레인. 관용명. 들어봤어?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너무 이상. 자, 아니면 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도 말하자면 관용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왜 관용명이 두 개냐? 옥시레인은 그냥 하도 이런 물질을 에폭사이드 가지고 실험하거나 할 때 많이 쓰니까 별명으로 붙이는 거예요. 옥시레인 너무 유명하게. 예를 들어서 누구 있을까? 세종대왕의 실제 이름이 뭐야? 너네 알아? 세종대왕의 아이유팽명은 이도야. 이도. 정조 이산 알아? 그것처럼 세종대왕은 이도야. 그리고 그 사람의 관용명은 뭐냐면 숭령대군이었어. 근데 지금 우리 뭐라 불러? 세종대왕이라고 부르지. 관용명이 옥시레인이 세종대왕이고 에틸렌 옥사이드가 숭령대군이야. 그리고는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났고 해보겠습니다.